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알턴 2가 빠진 것 같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문제거리나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속이 시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도 알턴 2 같은 선수를 보내게 되어 속이 후련한 구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구단입니다. 한때 토트넘 호스퍼의 측면 공격을 책임지던 이반 페리시치가 이미 지난해 9월 고별전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앞으로 더 이상 팀을 위해 뛰지 않을 것이라며 페리시치와의 결별을 확인했습니다. 전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남긴 유산이 팀을 떠나게 되는 셈입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급 18만 파운드, 한국 돈 3억 원을 받는 페리시치가 앞으로 팀을 위해 다시 뛰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기 부상과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이 겹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에도 페리시치가 계속 활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페리시치의 경험 때문에 이번 시즌에 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초반 몇 경기에서는 실제로 그가 경기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페리시치는 더 이상 토트넘을 위해 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결국 페리시치가 재활을 완료하지 못한 채 잔여 계약 기간을 끝내고 다른 팀으로 떠난다는 뜻입니다. 페리시치가 마지막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한 것은 지난해 9월 16일에 홈구장인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셰필드와의 리그 5라운드 경기였습니다. 당시 교체 투입된 페리시치는 0대1로 뒤지던 후반 35분에 투입돼 추가 시간에 히샬리송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내내 끌려가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2골을 넣으며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이 경기가 페리시치의 고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페리시치는 이후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를 다쳤습니다. 훈련 도중 비접촉 상황에서 벌어진 황당한 부상이었으나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페리시치는 수술을 받았고 재활을 열심히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계약 기간 만료 전 복귀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름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경기에 다시 나올 수는 없습니다. 페리시치는 지난 2022년 여름 전임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의해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을 이끌 때 페리시치를 중용했는데 토트넘으로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주급 18만 파운드의 2년 계약이었습니다. 페리시치는 초기에는 손흥민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로 국내 팬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바뀐 뒤 초반에 중용되다가 큰 부상을 만나 좌절해야 했습니다. 토트넘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페리시치는 고향인 크로아티아 복귀가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선은 크로아티아 하이두크 스플릿이 페리시치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리시치가 유소년 시절 몸담았던 친정팀입니다. 토트넘을 떠나는 선수는 페리시치뿐만이 아닙니다. 엉성한 플레이로 손흥민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브리안 힐도 또 다시 임대 이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풋볼 이탈리아는 피오렌티나가 1월 이적 시장에서 힐과 계약하는 것에 관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1년생 힐은 지난 2021년 여름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지만 토트넘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고 2022년 1월 발렌시아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토트넘 복귀 뒤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결국 2023년 1월 세비야로 또 다시 임대 이적했습니다. 힐은 토트넘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힐은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 출전했지만 그는 엉성한 플레이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난달 4일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캡틴 손흥민의 분노를 유발한 바 있습니다. 힐은 지난달 29일 브라이턴전에서도 손흥민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이 매체는 힐이 토트넘과 2026년까지 계약한 상태로 그의 이적료는 1,600만 유로로 추정되고 피오렌티나가 임대 계약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앞서 힐의 임대 이적을 모두 허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을 떠나는 선수가 있는 반면 새롭게 영입되는 선수도 있습니다.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SNS를 통해 토트넘이 라두 드라구신 영입에 성공했고 3천만 유로 한국 돈 433억 원 수준의 이적료를 맞췄다며 이적 사과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적이 완료되는 분위기입니다.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로마노가 드라구신의 토트넘행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영입은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노는 앞서 SNS를 통해 제노아 수비수 드라구신 영입 전에 바이에른 미넨이 뛰어들었고 토트넘과 제노아의 거래를 가로채기 위해 미넨이 움직였으며 드라구신의 정식 입찰을 보냈다고 알렸습니다. 꽤 구체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로마노는 바이에른이 거래를 가로채려는 의도로 밀어붙였다며 드라구신은 오늘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도 드라구신의 이적은 화두였습니다. 미넨 소식에 특히 밝은 프로리안 플라텐버그 기자는 토트넘은 드라구신 영입에 합의했다. 토트넘은 이적료 2,500만 유로, 한국 돈 360억 원의 보너스 조항을 넣었으며 드라구신은 토트넘으로 향한다고 앞서 알린 바 있습니다. 드라구신은 2002년생 어린 선수로 191cm의 괴물 피지컬을 지닌 센터백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2023 시즌에는
세리에 비해서 뛰며 4골을 넣는 등 세트피스 파괴력도 선보였습니다. 올 시즌은 세리에 A에서 뛰고 있는데 2골을 넣으며 최상위 리그 경쟁력도 입증했습니다. 루마니아 국가대표팀이기도 한 드라구시는 지난 인터밀란전에서 코너킥 헤더 골을 터뜨리며 포효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환호할 만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토트넘 수비진의 줄부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즌 첫 10경기에서 8승 2무를 거두며 승승장구했지만 핵심 센터백들의 이탈로 한동안 부진에 빠진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겨울 이적 시장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이미 이로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토트넘은 독일 국가대표팀 공격수 티모 베르너를 영입했습니다. 2023-2024 시즌 베르너는 임대생으로 토트넘에서 뛰게 됐습니다. 여름에는 영구 이적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유력지 디애슬레틱의 찰리 에클리셰어는 토트넘이 1,550만 파운드 한국 돈 260억 원을 지불하면 베르너를 완전 영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 1호 영입인 베르너는 순간 속도로 상대 수비를 제치는 공격수로 잘 알려졌습니다. 뒷공간을 파고들어 박스 안에서 주로 슈팅을 시도합니다. 비록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슈팅은 약하지만 종종 문전에서 파괴력을 보여주며 페널티킥 키커로도 활약한 바 있습니다. 베르너는 토트넘 입단 인터뷰에서 자신감과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공식 입단 인터뷰에서 그는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고 프리미어리그를 본 사람이면 제가 빠르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관중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베르너에 대해 베르너는 라이프치히로 복귀하기 전 프리미어리그에서 2년을 뛰었고 이제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다며 베르너의 인터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최대 매체 ESPN이 우리나라 수비의 핵심 김민재의 국적을 바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선을 제대로 넘은 보도입니다. 그것도 글로벌 최대 스포츠 매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ESPN은 미국 최대 스포츠 매체이자 세계 최대 스포츠 미디어입니다. 이 매체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을 앞두고 이 대회에 나설 각국의 스타 선수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한국의 손흥민과 김민재, 그리고 이강인과 황희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의 주장은 이미 아시아 축구의 전설이고 그는 아시아 축구 역사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에서 그는 에이스이자 정신적 리더며 한국의 희망은 손흥민에게 달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강인에 대해서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재능을 가졌고 마요르카에서 빛난 후 PSG는 그를 찾아냈으며 이곳에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황희찬에 대해서는 울버햄튼의 공격수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그는 EPL에서 10골을 넣었으며 팀의 위대한 인물이 됐고 그는 손흥민과 함께 최고의 듀오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민재를 소개할 때 나왔습니다. 글로벌 최대 매체 ESPN은 김민재를 향해 일본 대표팀의 수비 리더는 이미 유럽 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센터백 중 하나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김민재 앞에 일본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가 이탈리아 챔피언 나폴리에서 빛난 후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을 맺었고 그가 자리를 잡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민재는 엄청난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며 카타르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한국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기사는 망가졌습니다. 김민재의 이름 옆에 한국이라고 써놓고는 정작 선수 설명에서 일본으로 표기를 해 한국 축구 팬들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트넘의 이적 소식과 대표팀의 보도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선수들이 토트넘을 선택하는 데에는 감독이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토트넘에 오기 싫어했는데 올해는 다른 구단을 버리고 토트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적사가 역시 감독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감독을 영입한 만큼 이번에는 토트넘이 빅4 안에 들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